자, 두 번째 주제는요, 여러분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, 집값 안정 되고 있다. 4대강 조사 해봐야 되겠다.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? 문재양이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얼굴 내밀고 한 말입니다. 집값 안정? 7월 달에 사상 최고로 집값이 올라갔고, 어저께 저도 그 부동산에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진짜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아파트 가진 사람들 정말 땡 잡았죠. 매일매일 올라갑니다. 그러시더라고요. 기가 막힌 일이죠. 어저께 제가 일이 있어서 두 군데다 돌아다녔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문재양은 또 이 물난리에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? MB의 4대강 때문이다. 그러니까 4대강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착시현상, 그 다음에 무조건 뭐든지 무슨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이명박근혜가 잘못했다. 보수 정권에다가 다 그 탓을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뭐겠습니까, 여러분? 못나서 그런 겁니다. 못나서. 그래서 지금 우리가 K-팝, K-드라마, K-방역 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 어떤 창조성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말하자면은 이 능력, 이걸 갖고 저력이 꽃을 피우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누구겠습니까? 여러분, 다름 아닌 K재앙입니다. 대한민국의 재앙, 진짜 문재앙이다. 문재앙 보유국이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.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우리가 이 김조한 수석의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좌파 정치에 말하자면 흔들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하이에크가 아까도 이제 노예 얘기를 하이에크, 그러니까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은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, 그러니까 전성기 때라고 할까, 그러니까 젊은 시절 좀 이렇게 책 저작을 많이 내고 이럴 때 하이에크는요 한마디로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. 그러니까 MB가 4대강 했을 때 공격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. 그런데 하이에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이에크는 자신의 주장했던 게 승리했다. 이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숨을 거뒀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하이에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?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? 뭐든지 간섭하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려고 한다.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? 시장은 시장의 자유가 넘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든 것이 움직이고 결정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좌파들은 이른바 계획 경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배급을 주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뭐든지 너희들 돈 100만 원, 60만 원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거 몇 배로 이렇게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지의 물을 들으면서 다 배급을, 지금 집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획 경제로 간 좌파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미 갔다고도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집단의 힘대로 몰아치우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청와대 청원도 하고 막 이래서 저도 열받아 갖고 청원을 하면서도 이 청와대에 이른바 청원을 한다는 거, 여러분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뭐였겠습니까? 결국 집단주의에 이 100만이다 50만이다 이걸 갖고 자기네들이 일종의 써먹으려고 했던 근거로 마련된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우파들이 막 달려들어서 윤미향 쫓아내야 된다, 윤미향 사퇴해야 된다, 거기에 막 하고 하니까 이제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입을 싹 씻는 거예요. 이건 뭐냐? 촛불 정권이다, 청원 정권이다, 대중 독재 정권이다. 이것이 바로 이제 좌파의 특징이다. 하이에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럼 우리 우파는 뭐냐? 우파는 여러분, 우파의 특징은 뭐냐? 이건 하이에크의 정리입니다. 개인주의,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택입니다. 아니,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, 내가 집을 세 채를 사던, 두 채를 사던, 10채를 사던 국가는 거기에 관여할 거 없어. 내가 불법만 아니라면. 저는 이 김조한 그 수석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보수주의에 저는 정말 뼛속에 있는 보수 본능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. 깨어났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내가 강남에 집 갖고 있는 거, 두 채 갖고 있는 거 맞아.
근데 내가 불법을 저질렀어? 내가 어디서 뭐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어? 저 좌파 것들 뭐 태양광 해갖고 막 끼리끼리 막 해먹고 옵티머스니 뭐 라임이니 신라제느니 아주 나쁜 짓들은 다 해먹으면서 두 채 있는 나를 가지고 지금 뭐 집을 팔아라 어쩌고 해? 저는 김조한의 머릿속에 분명히 이런 분노와 또 이런 쟤네들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파는 여러분 자유와 개인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. 내 개인의 능력, 내 개인의 헌신, 내 개인의 땀과 눈물, 피를 가지고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. 이게 한국인의 특성에도 맞아요. 우리 한국인들은요 성질에 급하죠. 그 다음에 정말 성취지향적이죠. 그리고 우리 한국인처럼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없습니다.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보십시오. 교육을 평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너나 나나 다 똑같고 그 대신 우리 새끼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 보내고 스위스에서 보내고 이러는 겁니다. 왜? 다 평등하게 만들고 공산당 자녀들이 다 뭐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김정은이도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김정은이 애들 김정일이 애들도요 다 스위스에서 여정인이 김정철이 김정은이 다 스위스에서 아주 이런 데서 지들은 공부시키면서 북한의 애들은 다 보통 교육에서 평등화 획일화를 시키는 거예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이 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은 이 사회주의, 공산주의, 파시즘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 이 집 얘기를 참 많이 드리고 이게 좀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자, 여러분 문재인의 사회주의, 공산주의, 파시즘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하나는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. 우리 한국 민족 우리는 뭐 동포애로 북한을 아무리 북한이 댐을 방류하더라도 우리는 수해 피해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같은 민족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저 쪽발이들 뭐 이래 가면서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거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획일성이에요. 똑같이 못 먹고 못 살자.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 차베스가요. 베네수엘라가 옛날엔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. 석유가 펑펑 나오니까. 그런데 석유를 다 공짜로 나눠주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국민들이 자동 다이어트가 됐어요. 다 이 산업이 망가져가지고 평균 10kg씩 다이어트가 됐대요. 그래서 이게 유명한 차베즈 다이어트예요. 좀 이따가 문재인 다이어트 나올 겁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재명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면 재명이 다이어트도 나오는 겁니다.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이 산업의 규모가 약 5조에서 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이어트 산업 완전히 좌파가 집권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뭐냐? 늘 대중을 말하자면 저게 너를 못 살게 굴고 저게 네 집을 빼앗은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월세 사는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중의 적에 대해서 상시 준비하고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이겁니다.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막 적폐라고 봤죠. 그러더니 이제 다음에는 전세 사는 사람이 적폐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월세를 사는 사람도 적폐를 만들어서 국가가 임대해주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나라만 보고 똑같이 못 살아라.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복도 같은 데는 막 찌린내가 나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렇겠죠. 여러분 이 종로라든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가면은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결론은 뭡니까? K재앙이라는 거죠. K방역, K드라마, 한류, 뭐 거기다가 K푸드, 지금 K로 되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매력적이에요. 한국 만두 맛있어요. 한국 라면 좋아요.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모든 K를 도미노처럼 쫙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 바로 K재앙 문재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는 무슨 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꼬꾸라뜨려야 됩니다. 좌파를 꼬꾸라뜨려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.
우리의 K자원, 문재앙, K재앙을 무너뜨릴 때 K대한민국, 코리아가 비로소 안전하고 비로소 내일이 있고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15일 날 광화문에서 꼭 뵙도록 해요.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이 그 자리에 가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임, 염려, 그 다음에 그 희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